큰애야, 국은. 지금 가져올게요, 어머님. 서유는 급하게 다시 갔습니다. 국자로 국을 떠서 담으려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서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윤아, 태호가 서윤을 안아 일으키려 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부정 탔다. 세상에나 차례상 망했잖아. 국을 쏟으면 어쩌니? 며느리 걱정도 없는 어머니를 보고 태호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3살 김서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12살이나 많은 윤태호였어요. 서윤은 대학 졸업식 가운을 벗고 석 달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어요.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서윤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서윤은 긴장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 안에서 남편 태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오래됐어도 괜찮지?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당신 잘 챙겨주실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호가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을 들어서자마자 서윤의 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정현숙은 서윤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애들은 치마도 짧게 입네. 서윤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원피스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얼굴로 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첫인사가 환영이 아니라 지적이라니 서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려서 뭘 모르니 가르칠 게 많겠네.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환영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뜻을 곧 알게 되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숙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서 보내신 이바지 음식 있잖니. 그거 정리 좀 하자. 네. 오늘은 좀.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인데 벌써 일을 시키다니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바지 음식 나눠 먹는다고 친척들 다 들어오실 텐데 얼른 옷 갈아입고 오렴. 시간 없어. 하지만 현숙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서윤은 말을 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서윤은 결혼식 당일인데도 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입고 온 단정한 원피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들을 정리하고 술상을 차리고 손님을 치르는 동안 남편 태호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현숙은 다시 서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서윤을 옆에 세워두었어요. 며느리는 때 되면 제대로 밥상을 차려야 해. 반찬은 이렇게 놓고 국은 이렇게 담는 거고. 우리는 전기밥솥 안 쓴다. 압력밥솥으로 해야 해. 내 시아버지가 그것만 드시거든.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렴.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압력밥솥이라니. 어머님, 제가 이걸로 안 해봐서요. 알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서윤의 말에 현숙은 혀를 찼습니다.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듯 보였죠. 사부인은 딸 시집 보내면서 밥하는 것도 안 가르치셨다니? 이리 와봐. 쌀을 씻고 밥을 하는 법을 배운 서윤은 알려준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현숙은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죠. 간이 왜 이래? 밥을 이렇게 질게 해? 이건 또 썰기가 왜 이렇고? 참 가르칠 게 많겠네.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은 시어머니가 건네는 고무장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후 집에 들어와서 앉지도 못하고 있는 제 처지가 안쓰러웠어요. 안 봤니? 다 먹었으니 치워야지. 설거지는 할 줄 알 거 아냐.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 새색 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서윤은 친정에서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끼니마다 밥을 차려주셨고 요즘은 이런 거 할 줄 몰라도 다 된다며 굳이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도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서윤은 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신혼인데도 신혼방을 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시부모님 방 이부자리를 정돈하라고 시켰습니다. 서윤은 시부모님 방을 드나들며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털었어요. 신혼 첫날인데도 두 사람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컸어. 다 귀한 자식이지 뭐. 시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을 때 서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윤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서윤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결혼 첫날부터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서윤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태호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당신도 좀 편할 거야. 당신은 아직 집안일이 서투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거 거들기만 하면 돼. 금방 익숙해질 거야. 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요. 서윤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태호 씨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 며느리가 된 건가? 결혼식을 올리고 이 집에 들어온 게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서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며느리의 노동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어요.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태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신혼여행을 미뤘어요. 서윤은 시부모님 옆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1년, 2년 정도만 집안일을 배우면 나가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면 본인의 일도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했죠. 서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곧 나가서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3살 새색 씨는 어느새 33살이 되었어요. 서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서윤은 그동안 그 집의 며느리로 그저 무급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안일이 아니라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서유는 10년 전 이 집의 큰 며느리이자 첫 며느리로 들어왔죠.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셋이 되었어요. 큰 며느리 서윤, 둘째 며느리 할인, 그리고 셋째 며느리 미나였어요. 하지만 같은 며느리라도 시어머니의 대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할인이 아기를 안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할인은 서윤보다 3살 많은 동서였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장손 왔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안고 있는 아기는 이 집의 장손이었어요. 장손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할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할인이 오기 전날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손 온다. 음식 제대로 준비해. 할인이가 좋아하는 갈비찜하고 우리 장손이 좋아하는 과일도 준비하고. 서윤은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소파에 앉더니 서윤이 준비한 음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이거 잘 안 먹는데.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할인을 달랬어요. 그래도 먹어봐. 내가 잘 먹어야지. 아들 키우는 게 좀 힘드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윤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윤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할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인은 거실에 편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기저귀가 새서 옷에 대변이 묻자 시어머니는 서윤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이 옷 좀 빨아라. 서윤은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더러워진 아기 옷을 받았습니다. 손에 아기 변이 묻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할인이 휴대폰을 보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같은 전업주부임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할인은 이 집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미나는 또 달랐습니다. 미나는 변호사였어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미나는 변호사 명함을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변호사야. 시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했어요. 미나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나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변호사 며느리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미나가 시댁에 오면 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미나에게 그 어떠한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좀 바쁘니? 설거지는 며느리가 원래 하는 거라고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할인에게는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언제나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 좀 해볼까 해요. 서윤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이었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일? 내가 나가서 일하면 이 집은 누가 돌봐? 서윤은 남편 태호에게도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당신이 맞아주는 게 좋아. 그게 편하거든. 서윤이 원하는 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미나가 시댁에 왔을 때였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집에만 있어서 좋겠다. 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어요. 서유는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장손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는 귀한 손님이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우리가 대접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며느리인데 할인과 미나는 손님이었습니다. 서유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서유는 이 집에서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서유는 부엌을 담당했어요. 할인과 미나는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서유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그 누구도 서윤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욕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깨끗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벌써 33.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3세 이 집에 들어와 어느새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윤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 태호가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어요. 태호는 집에 와서 승진 소식을 알렸지만 서윤에게 고마워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을 이제야 보답받는다는 식의 말뿐이었죠. 서윤은 1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태호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태호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아침밥을 차렸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태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호에게 서윤이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서윤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며느리였지만 할인과 미나와는 다른 며느리였어요. 서윤은 이 집에서 그저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장손을 낳지도 못했고 변호사처럼 자랑할 만한 직업도 없었어요. 서윤은 그저 공짜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요. 그저 자신을 대신해 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밤마다 서윤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 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에 앉아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이거 보렴. 이번 설에는 제대로 준비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내민 종이는 3장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그 목록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재료만 해도 6가지였습니다. 동태전, 육전, 새우전, 호박전, 버섯전, 꼬치전이었어요. 나물도 5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록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놨어요. 한우는 절대 마트 말고 정육점에서 사와. 마트 고기는 질이 안 좋아.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걸로 골라야 해. 조상님 앞에 올리는 건데 대충 사오면 안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록 아래쪽에는 값싸다고 대충 사오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작년 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례상이 가득 차려진 사진이었어요. 이번엔 작년보다 더 잘해야지.
작년에는 전이 좀 두꺼웠어. 그래서 많이 남았잖니? 올해는 얇게 붙여. 서유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유는 밤을 새워가며 전을 부쳤어요.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전을 부쳤는데 시어머니는 두껍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동서들은 또 명절 당일 아침에 오나요? 둘째 며느리 할인과 셋째 며느리 미나는 언제나 명절 당일 아침에만 왔습니다. 준비는 하지 않고 차례만 지내러 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애들은 바쁘잖니. 그러니 우리가 해야지. 우리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서윤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할 뿐 직접 일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혼자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서윤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먼저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한우 갈비를 골라야 했어요. 정육점 주인은 서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명절이라 가격이 좀 올랐어요. 서윤은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꼭 한우를 사오라고 했어요. 서윤은 갈비 5kg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벌써 무거워졌어요.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사과와 배를 골라야 했어요. 서윤은 과일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흠집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했어요. 명절이라고 또 시어머니 눈치 보시나 봐요. 매 명절마다 보는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좋은 과일을 골라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요. 우리 때도 그랬지.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생선 가게, 채소 가게, 건어물 가게를 차례로 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서윤의 손은 추위에 얼얼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7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사온 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과일은 괜찮네. 그런데 이동태는 좀 작은 거 아니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큰 것으로 골랐는데도 작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료 손질 시작해야지.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테니까.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갈비를 씻고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했어요. 남편 태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태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 태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재수 씨들한테 연락 좀 해봐요.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태호도 서윤이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괜히 바쁜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 둘째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막내는 일 때문에 바빠. 우리가 해야지. 시어머니는 또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일하는 건 서윤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주문해서 시킬까?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배달되잖아. 서윤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어요. 조상님한테 배달 음식 올리냐? 차례 음식은 정성으로 올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조상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바빠서 그러니?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당연히 정성으로 다 해야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서윤은 계속 부엌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전 재료 손질을 마쳤습니다. 동태를 손질하고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었어요. 손은 시린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서윤이 손질해 놓은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잘랐어? 너무 두껍잖아. 다시 썰어. 서윤은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힘들게 썰었는데 다시 썰어야 했어요. 서윤은 칼을 들고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설 이틀 전부터 서윤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6종류, 나물 5종류, 탕 2개를 혼자서 만들어야 했어요. 서윤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칼에 베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트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밤마다 서윤은 새벽 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남편 태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 집에서 만들어. 정성이 최고지. 정성을 들이는 건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했어요.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손은 이제 부르터서 피부가 갈라져 있었어요. 밴드를 붙이고 일했지만 물에 젖으면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통증을 참으며 계속 일했어요. 지옥 같은 명절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 이틀 전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큰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1개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 택배 기사가 상자를 계속 날라왔어요.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보니 거실 바닥에 택배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자 한우 선물 세트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쌓인 한우였어요.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한우 선물 세트잖아. 둘째 친정에서 보낸 거네. 시어머니는 한우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기뻐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프리미엄 한우 세트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고급 인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6연근 홍삼 세트였어요. 세 번째 상자에는 과일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샤인 머스켓과 한라봉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하나하나 뜯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막내네 친정에서도 보냈네. 이것 봐, 이 과일이랑 삼이 얼마나 비싼 건데. 시어머니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포장을 펼쳐놓고 찍고 인삼 상자를 들고 찍었어요. 역시 장손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는 다르네. 그리고는 이웃들에게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친정에서 한우 보내줬어. 장손 며느리 집안이 워낙 좋아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자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며느리 친정은 역시 수준이 달라. 인삼이며 과일이며 다 최고급이야. 우리 막내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친정 식구들도 격이 다르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며 선물 자랑을 했습니다. 서윤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정은 또 아무것도 없니?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서윤의 친정이 형편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의 친정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윤을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서윤의 친정 어머니는 지난달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였어요. 하지만 그 김치는 지금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 김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내 친정 형편 모르고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일부러 서윤이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 태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거실 바닥에 쌓인 선물 상자들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태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둘째네 친정에서 한우 보내주고 막내네 친정에서 인삼이랑 과일 보내줬어. 며느리들이 효심이 있어. 태호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 있었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네 친정에서도 지난번에 김치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정말 맛있던데요. 태호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김치야 뭐. 요즘 누가 김치를 선물로 주냐. 그것도 명절도 아닌 때니 그냥 먹어보라고 보내주는 거지. 이것 봐라. 둘째네는 한우를 보내주고 막내네는 인삼을 보내주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태호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서윤은 부엌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붉어진 눈을 감추려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남편 태호에게 들킬까봐 걱정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서윤은 초라해 보였어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10년을 살았는데도 서윤은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시부모를 잘 모셔도 서윤은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서윤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졌습니다. 장손을 낳았으면 가치가 있고, 변호사처럼 자랑할 만한 직업이 있으면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친정도 부유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 집에서 그저 공짜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선물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이웃집 아주머니들 오시면 이거 자랑해야겠어.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 태호가 밥을 먹다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태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가는 서윤을 태호가 불렀습니다. 여보,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태호는 어머니를 감싸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서유는 태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박하는 것이었어요. 태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원래 태호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개수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설거지 물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소리 없이 울며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 창문 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재료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눈물이 재료 위로 떨어졌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 명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설 전날 아침 서윤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목이 따끔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감기인가?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기에 걸릴 수는 없었어요. 설 명절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해열제를 한 알 꺼내 물과 함께 삼켰어요. 명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을 부치기 시작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6가지 전을 모두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이미 재료들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돌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빨개졌네. 서윤은 괜찮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때 서윤이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거라. 명절 앞두고 감기는 무슨 감기야. 서윤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스크를 꺼내 서윤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마스크 끼고 해. 음식에 기침이라도 튀면 안 되니까. 조상님 앞에 올릴 음식인데. 서윤은 마스크를 쓰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몸은 으슬으슬 떨렸지만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동태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태를 씻고 물기를 닦고 밀가루를 묻혔어요. 계란을 풀어 동태를 담갔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마스크 안이 후끈거렸습니다. 서윤은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전 하나를 부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했어요. 더군다나 먹을 것까지 하려면 양이 꽤 되었죠. 전을 부치다가 서윤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서윤은 급히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서윤이 또 기침을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했잖아. 서윤은 죄송합니다 하고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안에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밥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목이 아파서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국물만 조금 먹었어요.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조금 있다가 먹겠습니다. 저녁 때 태호가 집에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동생들한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단호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저녁 때가 되자 태호의 두 남동생과 그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할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셋째 며느리 미나도 노트북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 소리, 어른들 얘기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유는 반가운 마음으로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물 무침 좀 도와줄래요? 5가지를 해야 하는데. 서유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서들이 왔으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려서요. 제가 아기 좀 달래야 할 것 같아요. 할인은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아기는 멀쩡히 놀고 있었어요. 칭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어요. 서유는 이번에는 미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미나는 노트북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중요한 메일을 보내야 해서요. 일이 급해서. 미나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어요. 태호의 두 남동생은 거실에서 고스톱을 시작했습니다. 화투짝을 꺼내며 웃고 떠들었어요.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서윤은 혼자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가 하루 일찍 온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서윤은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서윤은 육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서윤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앗! 서윤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등에 빨갛게 물집이 올라왔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서윤은 급히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남편 태호가 서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쳤어? 태호는 서윤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가야 해. 태호는 서윤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막았어요. 음식도 다 못했는데 어딜 가니? 명절엔 응급실밖에 없다. 응급실 가봐야 그 정도로는 더 고생이야. 화상 연고 바르면 돼. 시어머니는 화상 연고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손등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태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서윤은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갔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전을 뒤집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급히 프라이팬 불을 끄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윤은 토했어요. 아침부터 거의 먹지 못해서 나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위액만 나왔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 서윤은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태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서윤은 물로 입을 헹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나물 무침도 해야 하고 탕도 끓여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서유는 계속 일했어요. 고열로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하하호호 떠들며 놀던 식구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태호의 동생들과 그 가족들은 방마다 나눠 들어가 잤어요. 남편 태호도 지쳐서 먼저 잠들었어요. 서윤만 부엌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윤은 묵묵히 나무를 묻혔어요.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콩나물. 5가지 나무를 하나하나 묻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서윤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도 다 부쳤고 나물도 다 묻혔어요. 탕도 끓여서 식혔습니다. 서윤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서윤은 그대로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몸은 열로 후끈거렸어요.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일어나야 했어요. 내일이 설날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부엌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가는 동안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태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몸이 너무 아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설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어요. 몸을 일으키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서윤은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태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찬물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오늘은 설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차례를 지내야 했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냈죠. 냉장고에서 전들을 꺼내고 나물을 꺼냈습니다. 탕은 다시 데워야 했어요. 그리고 식사 때 먹을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국이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고기를 넣고 푹 끓여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아픈 얼굴인데.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열이 좀 나서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차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국은 잘 끓이고 있어? 간 좀 봐. 서윤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열이 나서 미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6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할인과 미나가 곱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태호의 동생들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이들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서윤만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서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일도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거실상 위에 전들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과일을 올리고 나물을 올렸습니다. 탕을 올리고 밥을 올렸어요. 상을 차리는 동안 서윤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서윤은 상 모서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큰애야, 국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지금 가져올게요, 어머님. 서윤은 부엌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어요. 서윤은 국자를 들어 국을 떠서 뚝배기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서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차례만 지내면 되는데. 하지만 서윤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윤이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국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서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서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서윤의 몸이 닿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거실에서 국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남편 태호였어요. 서윤아. 태호는 소리치며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여보. 태호는 서윤을 안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할인이 부엌 문 앞까지 왔습니다. 서윤이 쓰러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할인은 외쳤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할인은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 미나도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나는 멀뚱히 서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윤과 쏟아진 국물을 보더니 첫마디를 내뱉었어요. 부정 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차례였습니다. 차례상 망했잖아. 국을 쏟으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태호는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열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태호는 서윤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호를 불렀어요. 야, 차례는 어떡하고.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윤을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태호의 두 남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빨리 차례상 다시 차려야지. 국은 어떡하고. 다른 냄비에 있는 거라도 빨리 가져와. 태호의 남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같이 가서 뭐 하게?
우린 얼른 차례 올려야지. 시간도 다 됐어.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인도 아기를 꼭 안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태호는 차에 서윤을 태웠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조금만 버텨. 태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차를 몰며 태호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태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태호는 서윤을 계속 불렀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제발. 하지만 서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작은 신음소리만 냈어요. 태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조심스럽게 지나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15분쯤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서윤을 안아들었어요. 사람 살려요. 응급 환자입니다. 태호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윤을 들것에 눕혔어요. 의사가 서윤을 급히 진찰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손을 들었어요. 저요, 남편입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서윤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고열이고 탈진 상태입니다. 당장 링거부터 맞춰야겠어요. 간호사가 서윤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작게 신음했어요. 태호는 서윤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대충 국을 떠와서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절을 했습니다. 할인과 미나도 절을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례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절을 마치고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 모양이라니. 조상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태호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보며 태호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1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태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과로와 탈진으로 쓰러진 거예요. 체온이 39도가 넘었고 탈수 증세도 심했습니다.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명절 준비를 혼자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환자분 손 상태도 확인하셨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치료하면서 봤는데 손에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고 칼에 베인 상처도 있더라고요. 전부 최근에 생긴 상처들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언제 다치신 거예요? 치료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던데. 태호는 그제야 아내의 손을 제대로 봤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는 서윤의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빨간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밴드를 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손 전체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링거를 다 마치고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퇴원하셔도 됩니다만 푹 쉬셔야 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돌아갔고 태호는 다시 서윤 곁으로 갔어요. 서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서윤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링거통에서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의자를 가져와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했을 때 서윤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리더니 조금씩 눈을 떴어요. 여보. 태호는 반가운 마음에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차례는요?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깨어나자마자 서윤이 한 말이 차례 걱정이었어요. 차례는 제대로 지냈나요? 다 차려놓긴 했는데. 국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태호가 아내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태호는 휴대폰 화면을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동생이었어요. 태호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마침내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째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괜찮아? 차례는 어떡하냐? 어머니가 형한테 빨리 오래.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계속 말했어요. 형수님 일어났으면 정종 어디에 뒀는지 좀 물어봐. 못 찾겠어. 태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태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있겠죠. 10년 동안 나는 뭐 했지?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미안해요. 여보. 태호는 서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태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호는 그동안의 모든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추석, 설날, 제사. 언제나 서윤은 부엌에 있었어요.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방관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장남이라는 이유로 서윤을 부모님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1년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2년만 참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서윤은 희생했어요. 태호는 편했습니다.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옷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태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어요.
서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걸 보면서도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괜찮겠지. 태호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일 좀 해볼까요? 태호는 어떻게 대답했죠? 엄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당신이 집에 있는 게 좋아. 태호는 서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서윤이 원하는 게 뭔지 묻지도 않았어요. 작년 설날도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전을 붙이다가 손을 다쳤었어요. 손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디 다쳤어? 태호가 물었을 때 서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호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윤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서윤은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닐까요? 10년 동안 서윤은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을까요? 몇 번이나 힘들다고 신호를 보냈을까요? 하지만 태호는 그 신호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10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태호는 처음으로 부모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방관자로 살 수 없다고. 태호는 서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태호는 서윤이 잠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편안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서윤이 안정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서윤과 둘이서 살겠다고.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태호를 짓눌렀어요. 태호는 다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10년 동안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잠들어 있어서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호는 서윤 곁에 앉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어머니는 반대하실 거예요. 동생들도 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방관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태호는 처음으로 진짜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 서윤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열도 많이 내렸어요. 의사는 하루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서윤의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태호는 잠든 서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깊이 잠들어 있어서 대답이 없었어요.
태호는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30분쯤 달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두 남동생과 그 가족들도 거실에 있었어요. 차례상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는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호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냐? 큰애는? 세상에 정종을 그렇게 안에 깊숙이 두면 우리더러 어떻게 찾으라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서윤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차지 못하게 지낸 차례의 생각뿐이었죠. 태호는 현관에 선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옵니다. 다시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태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다시 이 집에 안 옵니다. 저도 안 오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태호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태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아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서윤이는 이 집의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제사 준비도,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전부 다요.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하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지금 좀 흥분한 거 아니야? 형수님도 괜찮아졌고. 태호는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흥분한 게 아니야. 너희 와이프들은 한 번이라도 시댁에 와서 부엌에서 일해봤냐?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태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수씨 두 분은 이 집에 올 때마다 손님 대접을 받으셨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음식 먹고 그냥 가셨어요. 그게 몇 년입니까?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그건. 할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대신 말했어요. 아주버님, 우리는 며느리고 손님이잖아요. 이 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태호는 미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수씨만 며느리예요? 제 아내도 며느리예요. 근데 왜 제 아내만 일해야 합니까?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큰애가 원래 해야 할 일이잖아. 큰 며느리가 뭐 하는 건데. 집에만 있으면서. 태호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왜 제 아내만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순한 큰아들이 이렇게 대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서윤이가 과로와 탈진으로 쓰러졌대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고 칼에 베인 상처도 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내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처음 봤습니다.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동생의 아내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버님, 저희가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시니까.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단 한 번도 형님 소리를 하지 않는 동서들을 보며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태호는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같이 안 삽니다. 제사고 명절이고 어머니랑 동생들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태호야,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우리더러 어쩌라고? 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셔야죠. 제 아내를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태호의 둘째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형, 우리도 형수님 고생한 거 알아. 근데 갑자기 나가는 건 좀. 태호는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10년이 지났어. 이미 충분히 늦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10년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태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죠,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서윤이가 10년 동안 이 집 일을 다 했잖아요. 무급으로요. 서윤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가 집안일 하나라도 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태호야, 내 엄마 말이 좀 그래도 가족인데.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서윤이가 혼자 일하는 거. 근데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죠.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짐은 주말에 빼겠습니다. 그때까지 서윤이는 병원에 있을 거예요. 태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태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네, 저희 둘이 살면 서윤이도 편하고 좋겠네요. 태호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모르는 척 모르고 지내온 저도 잘못이지만 전 이제 그렇게는 못합니다.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안 옵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을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였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방관했던 것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집을 봤어요.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아내를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태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설날 오후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윤과 둘이 살아보자고. 처음에는 서윤이 어리기도 했고 자신도 일 때문에 바빠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이 서윤이를 딸처럼 챙겨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는 부모님의 말에 동의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서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태호가 부르자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태호는 서윤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다 말했어. 우리 나와서 살기로 했어.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살자.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태호는 서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태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오후였어요. 하지만 태호와 서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호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큰애가 정말 안 온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서윤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은 누가 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할인은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셋째 며느리 미나도 따라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서윤이 쓰러지면서 국이 쏟아진 바닥이었어요. 국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어요. 일단 설거지부터 해야겠네. 미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릇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그릇들이 전부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윤이 혼자 이 많은 설거지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있었어요. 서윤이 명절 준비하면서 남긴 재료들이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할인이 물었습니다. 미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국이라도 끓여야 하지 않을까? 두 사람은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잘 몰랐어요. 할인은 집에서도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핑계로 시어머니가 때마다 반찬을 챙겨다 주었으니까요. 물론 그 반찬들도 모두 서윤이 한 거였지만요. 미나는 바빠서 배달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미나가 물었습니다. 할인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대충 넣어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부엌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났을 시간인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할인과 미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녁 됐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으로 모였어요. 상에는 국과 반찬 몇 가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서윤이 차리던 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국을 떠먹어본 시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짰어요. 미나가 된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이거 좀 짠데.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과 미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을 대충 먹고 나자 또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할인이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미나도 따라갔습니다. 매일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 다음 날이었죠. 매년 설 다음 날은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동생들과 조카들이 왔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야, 막내야, 빨리 와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인과 미나가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늘 명절 당일에만 머물다가 갔던 두 며느리는 비상사태에 집에도 못 가고 있었죠. 어제 남은 전이라도 데워. 빨리. 시어머니가 지시했습니다. 할인은 냉장고에서 전을 꺼냈어요. 서윤이 명절 전에 부쳐놓은 전들이었습니다. 전을 데우려고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을 잘못해서 전이 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미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것도 못하냐? 비켜봐. 시어머니는 10년 만에 직접 부엌에 섰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온 이후로 시어머니는 부엌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전부 서윤에게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냄비를 꺼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냄비 뚜껑을 어디에 뒀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어디 있더라? 시어머니는 서랍을 이것저것 열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서윤이 다 정리해놨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부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국을 끓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친척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며느리랑 큰애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 거실로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친척들에게 아들이 나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친척 고모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근데 내려와 보지도 않아? 아, 친정 갔어요, 친정. 그래. 근데 오늘 음식은 준비 안 한 거야? 평소에는 상 가득 차려졌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어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곧이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과 미나가 겨우 음식을 내왔어요. 하지만 반찬은 몇 가지 없었고 국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다야? 평소랑 완전히 다른데. 큰 며느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다르네. 친척 고모가 크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0년 동안 서윤이 만든 음식으로 자신이 친척들에게 자랑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자 또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 설거지도 엄청났어요. 할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저녁 먹고 가야지. 저녁에 시이모님이랑 다 오신다고 했잖아. 할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친정에 가봐야 해서요. 어제 설날에 친정을 못 가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할인은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부엌일을 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내일 출근이라서요. 오늘 집에 가서 준비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인과 미나는 각자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윤이 있어서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시부모만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차례 때는 그렇게 배달 음식을 반대하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시이모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명절 음식 물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배달로 준비했어요. 머쓱한 웃음과 함께 말한 뒤 현숙은 배달 음식을 받아서 상을 차렸어요. 치킨과 중국 음식이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숙은 혼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현숙은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10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명절 때는 더 많은 설거지를 했어요. 큰애가 이걸 다 했다니. 현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서윤의 노동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현숙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막상 서윤이 없으니 집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현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더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도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현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애가 이걸 매일 했어. 현숙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태호는 집을 나갔고 서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엌에 들어서니 또다시 막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서윤이 정리해 놓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다 떨어질 겁니다. 현숙은 갑자기 현실감이 확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장을 봐야 했고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지겹도록 해온 일의 복귀였죠. 서윤이 들어오며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숙은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현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서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태호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현숙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죠.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서윤은 퇴원했습니다. 태호는 서윤과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사흘 만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2층 건물의 2층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과 작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주말이 되자 태호는 집으로 짐을 빼러 갔습니다. 서윤은 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가 굳이 갈 필요 없다며 서윤을 데리고 가지 않았죠. 태호가 혼자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어요. 짐만 빼고 갑니다. 어머니도 저희 집 여기 두기 싫으시잖아요. 태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윤과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책, 생활용품들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도 짐이 별로 없었어요.
현숙은 거실에 서서 큰아들 태호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오면서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강하세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태호는 짐을 차에 싣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는 현관 앞에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가 짐을 들고 올라오자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받아들었어요. 이사 첫날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정리할 것들이 많았어요. 서윤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는 것이 전부였지만 기분이 새로웠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서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윤은 작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제 부엌이네요. 태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엌이지.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주방 살림이 하나도 없어서 횡했지만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우리 살림부터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가서 사오자. 둘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주방용품부터 시작해 접시 하나까지 모든 것을 사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장도 봐야 했죠. 서윤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혼자 하면 힘들었는데. 태호가 카트를 대신 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마트를 돌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쌀, 라면, 계란, 우유, 채소, 고기. 기본적인 식재료들과 냄비, 수저, 수건 등이었죠. 서윤은 가격표를 보며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도 살까? 태호가 과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으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냉장고는 우리 것이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게. 김치찌개 정도는 할 수 있어. 태호는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태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서윤이 일어나려 하자 태호가 막았어요.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태호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그릇에 세제를 너무 많이 묻히기도 하고 물을 너무 세게 틀어서 사방에 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끝까지 설거지를 마쳤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이 방에는 서윤과 태호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방 옆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자. 태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늦잠을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서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깼어? 천천히 일어나. 아침은 내가 사왔어. 태호는 빵과 우유를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서윤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받지 마. 나중에.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전화인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묻는 거잖아. 우리는 안 들어갈 거니까 받을 필요 없어. 전화는 계속 왔지만 두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전화가 뜸해졌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작은 발코니였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나씩 널며 서윤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빨래만 널면 되네. 시댁에서는 온 가족의 빨래를 서윤이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 빨래, 남편 빨래, 명절 때는 동서들의 빨래까지요. 하지만 이제는 서윤과 태호의 빨래만 널면 됐어요. 태호가 옆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하자.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은 어느 날 노트북을 펼쳤어요. 구직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일 좀 찾아볼까 봐요. 이제 내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옆에 앉아 말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해. 뭐든지 괜찮아. 서윤은 10년 만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대학 졸업 후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됐으니까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서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10년을 누군가의 며느리로, 무급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당연하다 여겼고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서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옆방에서 태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태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태호는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작은 행복으로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유로웠고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로 살 거야.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서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새였어요. 서윤은 그 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졌구나. 서윤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